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어제 상반기 마지막 날에 오랜만에 라방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결국 최악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3대 지수 모두 1% 전후로 하락을 했고 S&P는 결과적으로 올해 첫 거래 시작일과 비교해서 20% 하락했습니다. 이건 1970년에 21%에 이어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였고요. 나스닥은 S&P보다 변동성이 더 커서 첫 거래일 대비 상반기에만 30%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보다 한 달 전인 11월 말부터 이미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까지 32%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자면 미국의 최고 대표 기업인 애플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23%, 미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이자 20년 만에 주식 분할까지 감행했던 아마존은 마이너스 37%. 너무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하나로 꼽기도 힘들 만큼 정말 시끌벅적하게 여론몰이를 했던 테슬라는 마이너스 41% 하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은 1% 상승하면서 달러 초강세장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가격을 지켜냈고요. 반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59% 하락하면서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앞서 주식 시장이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라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역사 자체가 13년으로 52년에 4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 역사상 최악이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죠.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물가가 1년 만에 10%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40년 내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에는 연준이 자리하고 있죠. 연준은 마치 자기들이 물가를 잡기 위한 정의의 히어로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이 사단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자기들이 뿌린 말도 안 되는 양의 통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줄이고 금리가 올라 유동성은 감소하는 자본시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켰고요. 거기에 러시아 전쟁과 아직도 존재하는 전염병의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봉쇄까지 수많은 악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52년 만에 최악이란 건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거죠. 한 개인이 성장하고 커리어를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실제 투자에 뛰어들고 나이 들어 시장에서 물러나기까지 일반적으로 52년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52년 만에 최악이란 것은 우리 생에 딱 한 번 경험해볼까 말까한 대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악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가격에는 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역시도 슬슬 최악의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초로 꺾인 데 이어 어제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4월에 이어 똑같이 6.3%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예측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3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도 4.7%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함과 동시에 3개월째 하락 중입니다.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꺾이기 시작했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쉽사리 꺾이고 있지 않은데요. 결국 연준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향후 물가를 측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은 이처럼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는데요. 하반기에 무턱대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최악의 상반기라 말씀드렸던 1970년에는 상반기에 21% 하락했지만 하반기에는 26.5% 상승하면서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한 해를 마감했었기 때문이죠. 올 하반기는 여전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확률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반전될 만한 여건도 충분히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죠.
둘째로 지난 분기 역성장을 했던 미국의 GDP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면서 성장을 이어간다면 경기 침체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결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소멸과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건들은 반대로 악화될 경우에는 시장을 더욱 침체로 몰아넣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이미 최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최악을 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장을 돌려놓을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이번 하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최악을 지나 바닥을 찍고 시장이 방향을 트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내년 이맘때 즈음이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를 3.25에서 3.7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 7월에는 3에서 3.5% 정도로 보고 있어서 내년 이맘때 즈음이면 벌써 금리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의 점도표상으로는 2024년이 되어서야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1년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경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준이 3% 초반대의 금리에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인 거죠.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이미 꺾이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 말이 되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시장은 5년 후 인플레이션을 이미 연준의 목표인 2% 가까이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목표치인 2%를 넘는 고물가이긴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2024년이 되었든 2025년이 되었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항상 목표 물가치를 뛰어넘는 고물가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유럽은행 총재도 정확히 같은 얘기를 했고요. 결국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은 달러 가치를 더 빠른 속도로 하락시킬 것이고 다시 강세장이 오면 그때의 자산 가격은 지난 강세장들보다도 더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바닥이고 어디서부터 강세장이고 다시 언제 조정이 시작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금을 팔고 자산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산 자산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인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시장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는 시간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2022년 상반기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는 부디 좋은 시장이 펼쳐지면서 다시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